네, 이번에는 뷰러,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뷰러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식 명칭은 뭐 뷰러라고도 부르셔도 맞고요. 래쉬 컬러, 아이 래쉬라고 하는 우리 속눈썹을 아이, 눈, 그다음에 래쉬, 속눈썹. 그래서 눈 속눈썹, 눈썹, 속눈썹 컬링을 도와주는 제품을 써서 사실 아이래쉬 컬러라는 말을 또 써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셔도 되고요. 기니까 간단하게 뷰러라고 하셔도 됩니다. 뷰러 제품은 뭐 시중에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사이즈와 곡률이 본인의 눈에 잘 맞으셔야 해요. 사이즈 이런 와이드도 사실 더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어요. 그래서 눈매가 좁으신 분들, 그다음에 뭐 좀 어리신 분들, 뭐 아기가 될 수도 있겠죠. 10대 초반인데 눈이 좀 아직은 짧잖아요. 그럼 작은 뷰러를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눈이 유난히 기시거나 끝 한 올까지 털이 빼곡하게 나서 끝까지 나는 컬이 많이 필요하다. 그럼 좀 긴 걸 구매하셔도 돼요. 저도 뷰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이거 부분 뷰러 이렇게 많은데 어쨌든 요 길이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일명 곡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커브율도 되게 중요해요. 이 커브가 얼마나 졌는지, 이게 더 말려있는 게 있고 좀 풀려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 커브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눈 감았을 때 이 쌍꺼풀 이 뒤집은 너무 징그럽네요. 이거 뒤집은 이 눈의 곡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곡률이랑 잘 맞아야 끝과 끝까지 뜨지 않고 내 눈은 이 정도 곡률인데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이렇게 탁 잡혀야 되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떠 있으면 이 끝에 부분은 처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곡률도 잘 맞아야 해요. 그래서 사실 요령은 여러 가지 브랜드의 뷰러를 또 나라마다도 곡률이 많이 달라서 다양한 뷰러를 두세 개 정도는 가지고 있으시면서 모델의 눈에 맞춰서 또 본인 눈에도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전 좋다고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뷰러는 이렇게 지그시 눌러봤을 때 탄력도가 느껴질 거예요, 손으로. 근데 너무 오래 쓰게 되면 이 고무가 해져요. 그래서 가운데가 파여요. 그러면 얘가 너무 이렇게 쑥 들어가게 되면 속눈썹이 잘리기도 하기 때문에 고무가 삭지 않게, 일명 뭐 얘도 사용 기한이라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년 몇 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사용하셨을 때는 10개월 정도는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고무는. 그리고 고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고무 제품은 삭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서 나는 1년에 한두 번 썼다 해도 고무가 좀 짱짱한지 확인을 하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얘도 기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뷰러는 제 거는 이제 이중으로 되어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사 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나사 부분들이 약간은 헐거워지거나 흔들리게 돼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 이제 찝다가 삐끗 해버리면 속눈썹이 진짜 잘리기도 하고요. 찝혀서 뽑히기도 하고요. 문제가 많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2, 3년 이내에 쓰시라고 저는, 그러니까 자주 쓰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은 1년 안에 뷰러 한두 개씩 바꾸라고 저는 꼭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제 기준으로선 고무는 한 9개월, 10개월 기준. 그 다음에 뷰러는 2년을 채 못 쓰는 것 같아요. 더 쓰면 헐거워져서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신 뷰러들 또 항상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은데 알코올로 좀 닦아주셔서 잔여물이 없도록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럼 뷰러를 해볼게요. 뷰러를 하기 전에 모델의 속눈썹을 잘 이렇게 만져서 속눈썹이 이렇게 막 났잖아요. 이거를 좀 이렇게 세워주세요. 속눈썹이 가지런하게 나면 참 좋은데 이런 식으로 옆으로 퍼져 있거나 하기 때문에 이거를 살짝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조금 앞으로 톡톡톡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좀 안 된다 싶으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스크류 브러쉬나 눈썹 빗는 브러쉬들로 막 너무 이렇게 누워있는 애들을 살짝 한번 이쪽으로 비껴 오는 거예요. 너 일로 와. 이렇게 빗었어요. 살짝. 그러면 뷰러가 더 잘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말한 곡률이 좋은 잘 맞는 뷰러를 준비하시고, 뷰러를 할 때는 너무 일자로 가서 탁 집으시면 살이 집혀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약간 45도 정도? 30도 45도 정도로 살짝 갖다 댄다는 느낌으로 요 라인이 이 고마 아래쪽에 닿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에서 살짝 끌어내리듯이 이렇게 걸면 뿔에 딱 걸리고요. 이 부분을 누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이 위에 부분 있죠? 여기 헤드, 완전 헤드 탑 부분이 쌍꺼풀을 살짝 이렇게 눌러서 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꾸 이 부분을 눈에 너무 밀착시키시기 때문에 살이 씹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눈은 이 부분이 닿고 이런 식으로 가줘야 돼요. 이해가셨어요? 보이나요? 잘? 그러면 해볼게요. 제 눈에서 곡률 닫고 살짝 해서 너무 느리지 않고 속눈썹이 이 사이로 다 들어오는 거 보셔야 돼요. 들어갔다 치면 그러면은 뿌리 부분 살짝 찝는데 뿌리 하나 둘쿵 살짝 벌려서 위로 드세요. 쿵 더 드세요. 더 드세요. 찍고 빼시는 게 아니라 하고 벌려서 올라가고 벌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뿌리 걸었어요. 벌려서 올라가고 조금씩 벌려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뷰러가 컬이 잘 생겼나요? 한두 번 해서 컬을 만들어주고 컬이 잘 안 찝힌 부분을 확인해서 살짝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 뒷부분 잘 안 찝혔으면 얘를 더 이렇게 해갖고 또 한 번 더 찝어주면 되죠. 끝에 부분은. 아까 여기서 시작했는 가운데. 네, 지금 뷰러만 했는데도 양쪽 눈 차이가 나죠? 보이시죠? 그래서 뷰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연습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에 부분이 너무너무 안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미니 뷰러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니 뷰러 같은 경우에는 입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확 눌러버리면 좀 다칠 수 있어서 부분으로만 살짝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도 뭐 고데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면봉 태워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고데기 제품도 나오잖아요. 열을 올려서 열로 마지막 부분을 살짝 이렇게 들어준다면 끝에 부분까지 컬링을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이나요? 네, 조금 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속눈썹을 이런 식으로 방향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뷰러를 찝습니다. 옆에 모습 잘 보세요. 살짝 끌어당기면서 뿌리 짚고 위로 올라가는데 위로 하고 벌리고 찍고 벌리고 찍고 벌리고 찍고 해서 끝까지 가시면 좀 더 바짝 찝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찝고 훨씬 더 올라왔나요? 하고 조금 더 바짝 찝기 위해서 뿌리를 한 번 더 지그시 눌러줍니다. 지그시 뿌리를 딱 걸고 뻐근할 정도로 살짝 한번 눌러주면 훨씬 더 올라와요. 됐죠? 이 꼬리 부분은 살짝 만져서 이렇게 만들면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뷰러 약간의 차이를 보이시죠? 나머지 눈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속눈썹을 살짝 만져서 올려주시고 안 될 때는 스크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곡률이 잘 맞는 뷰러를 이용하여서 뿌리부터 잡아주는데 뿌리는 직선으로 가면 잘 안 되고요. 살짝 위에서 덮듯이 끌어당겨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뿌리 중간 끝. 얘를 조금씩 놓아준다는 느낌으로 뿌리 당기고 뿌리 찝고 당기지 말고 벌리고 살짝 올리고
벌리고 살짝 올리고 벌리고 살짝 올려서 올려줘요. 1차적으로. 그리고 욕심을 너무 많이 내지 마시고요. 가볍게 한번 컬링을 하고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컬이 조금 잡혔으니까 좀만 더 하기 쉬워요. 그래서 한 번 더 올렸어요. 그럼 아까보다 컬이 더 많이 살았어요. 저는 한 번 더 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뒤쪽 컬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올릴게요. 그러면 컬이 바짝 살았어요. 그럼 눈이 훨씬 더 커 보이죠? 마지막으로 컬이 좀 이렇게 꼬여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펴주거나 빗으로 살짝 이렇게 펴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끔 브러쉬 중에서 완전 이렇게 빗처럼 되어 있는 브러쉬가 있는데요. 너무 많이 저는 이걸로는 안 빗어요. 왜냐면 빗으면 그대로 또 풀려요. 우리가 고데기 예쁘게 했는데 꼬리빗 같은 걸로 머리 쫙쫙 빗으면 고데기가 풀리는 것처럼 얘도 물리적으로 컬을 잡았는데 이런 납작한 작은 빗으로 이렇게 빗으면 정리도 될 수 있지만 컬도 풀릴 수 있으니까 최소한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저는 진짜 이렇게도 안 된다. 그리고 뭐 붉은 고데기로 끝에 부분은 고데기를 썼는데도 안 된다. 그랬을 때 쓰는 게 여러분들이 일명 많이 사용하시는 불고데기. 그래서 이렇게 나무 스틱, 면봉 끝에 부분이죠. 나무 스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래서 얘는 뜨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짝 불로 가볍게 데운다는 느낌 정도만. 그래서 만져도 전혀 뜨겁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 제일 연한 살이잖아요. 손등살 연하잖아요. 여기다 살짝 대서 따뜻함 정도까지만 고데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천천히 잡아주시면 컬이 좀 더 올라가요. 하나 꼬인 것도 한 번 더 해요. 충분히 식었거든요. 그럼 또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대보고 안 뜨거워. 그러면 끝에 컬 이렇게 퍼진 애를 잡아서 올려줘요. 그러면 컬 안 잡힌 애들이 올라가요. 또 보시면 앞에까지 좀 더 바짝바짝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막 태워서 뜨겁게 하시는 게 아니라 따뜻함 정도까지만 유지하신 다음에 해주시는 거예요. 언더가 전 되게 좋아해요. 사실 언더도 뷰러 할 수 있어요. 언더는 반대편으로 하는 거거든요. 언더는 남의 주긴 좀 어려운데 본인은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저는 반대로 이렇게 잡아서 컬 이렇게 당겨줘요. 그럼 얘가 좀 컬이 세거든요. 근데 언더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더는 오히려 고데기를 많이 이용해요. 살짝 따뜻해요. 그 상태에서 얘는 좀 천천히 내려준다는 느낌. 하면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컬이 내려가면서 조금 더 눈이 확장되어 보이죠. 왜냐면 속눈썹이란 게 눈이 있으면 눈 위와 아래로 이렇게 후광 효과처럼 퍼트리는 효과가 있어서 컬만 위아래로 잘 잡아도 눈이 진짜 몇 밀리는 커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